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정부의 한 공사 현장 옥탑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이며 500여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산업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수 배출 사업장 60곳을 단속해 11곳에서 불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공공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노인과 취약계층이 생계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의정부의 한 공사 현장 옥탑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 4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산업 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보름간 폐수 배출 사업장 60곳을 단속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내용은 폐수 배출 시설 미신고 설치 운영이 5건, 방지 시설 부적정 운영이 2건, 공공수역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 유출이 1건 등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수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실종됐던 7살 아이가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 45분쯤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7살 아이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어린이의 사진을 지역 내 택시회사 동보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동보 메시지는 실종자나 범죄 피의자를 빨리 찾기 위해 지역 내 택시회사 15곳에 인상착의 등을 보내는 시스템인데요. 이 메시지를 받은 한 택시기사 A씨는 사진 속의 아이가 같은 전동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는 실종 3시간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정부 경찰서는 택시기사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56명 발생하면서 엿새 만에 하루 확진자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71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32명, 동두천 24명, 양주 15명, 포천 13명, 연천 4명 등입니다. 포천시 축구교실과 가구제조업체의 확진자가 각각 7명과 3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는 29명, 17명으로 각각 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71.8%, 생활치료센터 12곳의 가동률은 66.4%로 전날보다는 내려갔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를 둔 업체로 재작년부터 작년 대비 올 상반기 일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입니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이며 500여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선정된 업체는 다음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를 연령에 상관없이 경증 또 무증상자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재택치료자 관리를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원 진료는 이미 가능한 상태인데요. 보다 자세한 소식을 최지영 기자의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 관리가 경기 지역 모든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촘촘해집니다. 그간 미성년, 보호자, 만 50세 미만 성인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입원 요인이 없는 경증 무증상 확진자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 홈케어 운영단을 인력을 충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군에서 협력병원과 협조하여 정부의 재택치료 적용 대상자 확대 조치에 따른 방침입니다.
시군별로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와 격리관리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재택치료 협력병원을 지정해 24시간 전담 관리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집에 있다가 이상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을 갈 수 있게 통원치료 시스템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지난달 수원 소재 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 제2호 경기도 생활치료센터를 꾸렸는데요. 이동형 음악병동을 설치해 코로나19 전용 의료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봤더니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이송돼 들어오고 간단한 접수 절차를 거친 후 개인 동선을 따라 병실로 가면 밀폐된 창문 사이로 의료진이 대면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엑스레이를 아까 찍었고 뭐 좀 또 한 시간쯤 뒤에는 또 혈액 검사도 체열을 할 겁니다. 그럼 저녁 때쯤 또 결과도 봐드릴 거예요. 엑스레이 결과는 약간의 폐렴이 있어요. 환자 상태를 의료진이 관찰했다가 바로 집에 갈 수도, 입원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20여 명의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재택치료 환자들 중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면 진료, 검사라든지 의사의 직접 대면 진료가 필요한 분들을 짧게 보통 하룻밤 정도를 이쪽 센터에서 저희들이 모셔와서 혈액검사, 엑스레이, 의사의 대면 회진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 결과가 위험하지 않다 그렇다면 하룻밤 정도를 직접 간호사와 함께 관찰을 한 뒤 다음날 아침에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드리는 거고요. 경기도는 생필품과 상비약 지원을 통해 재택 치료 기간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 지난 1998년부터 공공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 그 규모와 실효성 높이기에 매진하고 있고 덕분에 여러 계층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 일자리 정책과의 권영일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청 일자리정책과장 권영일입니다. 네, 자, 의정부시가 올 초 일자리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자,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들었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네,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의정부시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책 기능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사회구조 변화 대응에 따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되었으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구인, 구직 상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동시장 관리와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과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정부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통해 국책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우리 시의 미래 설계를 위하여 경제 정책 방향도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시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공공 일자리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난해보다 그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 경제 침체가 그 원인인데 의정부시는 어떻게 확충의 길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지역 방역, 희망근로 지원, 지역 일자리 사업 등 5과제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접종 및 선별진료소, 생활방역, 재난지원금 지원 등 긴급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부족한 인력 수급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층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공공 일자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사업이 확대됐지만 코로나 시국 속에 휴업이 불가피한 날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일자리 사업은 매 모집 시마다 접수 신청률이 500%가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절실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시민분들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휴업수당은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참여자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휴업 결정을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임금의 70%를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네, 공공일자리 뜻이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접근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공공일자리 사업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사회 참여를 원하는 청년층 등 시민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소득 및 재산액에 따른 선발 조건들이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일자리 상담사와 취업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일자리 정책과 권영일 과장이었습니다. 네, 요즘에 배달 음식 많이들 시켜 먹죠. 참 편리하긴 한데 오토바이를 많이 타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는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단속을 하려 해도 이마저도 쉽지가 않다는 건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한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운대구 장산역 인근.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달려갑니다. 시도 때도 없는 오토바이 굉음은 일상이 됐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시합을 하는 건지 방방 소리가 새벽도 없어요. 이처럼 시민 불편이 늘면서 지난 1일 경찰과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이 실시됐습니다. 단속 결과 모두 18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소음 관련 단속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105데시벨 이상일 때만 단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음으로 인한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 초과로 단속 기준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리보다 너무 높게 규정되어 있어 경찰청에서 환경부로 단속 기준 강화를 요청하여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이륜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13만 7천여 대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배달을 할 때 신속보다는 안전을 챙기고 시민들에게는 배달 시간이 약간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야권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며 경기도 국정감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개발에 따른 민간업체의 수익 문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건 등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포천시가 오늘 12일부터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연령별 접종 일자는 만 75세 이상은 12일부터, 만 70세에서 74세는 18일부터, 만 65세에서 69세는 21일부터입니다. 사전 예약은 포천시 보건소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연천군이 당초 8일부터 열기로 했던 국화 전시회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취소했습니다. 군은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 선사 유적지 앞 옛 주차장 부지 3만 제곱미터에 국화 5만 점을 심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축제 자제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행사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군은 전시된 국화를 철거하진 않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등을 거쳐 관람객들이 국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